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은 밥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안고 출근합니다. 화장실도 잘 못 가 방광염을 달고 삽니다. 간호사들의 목소리인데요. 지난 2019년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영원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어제가 바로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해 제정한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나아졌을까요? 어제 병원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동물 가면을 쓰고 흰 가운을 입은 채 마이크 앞에 나섰습니다. 의사 대신 수술하는 등 불법 행위에 내몰리고 있었고요. 녹음을 못하게 한 뒤 욕설을 듣는 등 태움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호사들을 수호천사 혹은 대개천사라고 부르죠. 그들의 날개가 꺾이지 않도록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SNS나 문자 같은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대량으로 전송되는 문자를 두고 필요 이상의 의견을 보내는 문자 폭탄이다. 의견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의견이 나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연차 휴가에 대해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의견을 나누고 표현하는 방법과 장소도 다양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SNS나 문자 같은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대량으로 전송되는 문자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정치권, 정치인들을 벗어나 일상 속에서 의견이 부딪히는 집단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량으로 전송되는 문자를 두고 필요 이상의 의견을 보내는 문자 폭탄이다. 의견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의견이 나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자 폭탄일까요? 문자 행동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뭐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네, 오늘 이 주제도 조금 뭐 가볍진 않은데, 네, 이게 저희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각자의 의견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문자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그 정치권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사실 오래된 그 논쟁 주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문자 관련 사례들 좀 모아봤는데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던 당시에 시민의 문자가 그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 새로운 민주주의 행보, 그다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의사 표현 수단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 반대 의견 지닌 의원들의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네티즌이 해당 국회의원들 그 휴대전화 번호 공개하고서 대량으로 이제 문자 전송 시작했거든요. 예. 그 정치적 의사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표출하던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정부의 인사나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문자를 전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 가족에 대한 뭐 협박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자 등의 이유로 해서 지난 2017년이죠. 5월에 그 문자 피해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서 예,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에 대해서 법적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자유한국당 또 세 차례에 걸쳐서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진 문자 취합해가지고 발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이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일이 있습니다. 예. 뭐 정치권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된 논쟁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문자 행동일까요? 문자 폭탄일까요? 글쎄요. 이게 뭐 저는 문자 행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예. 약간
조건부의 찬성이긴 합니다만 뭐 예. 막 심한 욕설이라든지 뭐 가족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예. 나와 좀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 의원들에게 좀 전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전민기 팀장은 문자 행동이다. 네. 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문자는 아니지만 그 전화폭탄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폭탄 받았어요. 예. 그때 당사자로서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늘 뭐 어떤 주장을 하든지 방송에서 예.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점을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회사에도 전화하시고 저희 대표님한테도 전화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예. 뭐 그렇지만 뭐 저는 그냥 겸허히 받아들였죠.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폭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좀 많이 심각해진다면 네네. 긍정적인 요소만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사실 첨예하잖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발언 보니까요.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견이 다르면 좌표 찍어서 문자 폭탄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예. 말했고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자 폭탄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권장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문자 폭탄 받을 때가 전성기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나뉘는 상황인데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예. 몇 안 되는 강성 지지층이 분위기를 주도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 문자 폭탄이 당원의 애정이다. 왜 당원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안 듣겠다고 그러냐. 문자 예. 폭탄 그거는 선출직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견들이 역시나 예. 좀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당을 떠나서도 그렇죠. 국회의원들 간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네. 생각해보면 우리 선거철에 정치인들 문자 좀 잔뜩 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견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할 문자는 보내고 예. 내가 듣기 싫거나 좀 불리한 건 받지 않겠다. 이것도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문자가 뭐 5,000통씩 오는 상황도 발생하고 박주민 의원은 그 아이가 아플 때 전화 문자 계속 와서 전화를 못 쓰는 상황에 좀 난감했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의견을 넘어서 좀 자극적인 문자도 많은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도를 넘으면 그렇죠. 이거는 문제다. 그래서 예. 왜 댓글도 사실은 악플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뭐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달 수 있지만 예.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든지 루머라든지 뭐 이런 걸 퍼뜨린다거나 아니면은 가족에 대한 공격,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욕설 이런 부분은 취합해서 다 요즘에는 고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과 그냥 같은 상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도를 넘으면 맞아요. 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서로 의사는 합치가 되는 것 같고 네. 정치권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해관계가 좀 부딪히면 문자 행동 혹은 뭐 폭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네. 최근 아파트 내 택배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 입주민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 조합원들이 항의 전화하고 문자에 시달려서 예. 세대별 배송을 또 재개했죠. 그때 뭐 분실되면 책임질 거냐 무조건 집 앞으로 갖고 와라. 길거리에 택배 놔뒀다가 개인정보 유출되면 신고하겠다. 이런 문자 폭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또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상황이고 그들의 예. 주장도 무엇인지 알고 그다음에 공인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의견이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늘 그렇게 해왔고요. 다만 저는 어떤 차라리 폭력적인 상황이나 직접 이 밖에서 모여가지고 예. 뭔가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문자를 통해서 왜 내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민기 팀장 좀 말씀을 정리를 하면 네.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대량의 문자는 좀 이해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네. 일반인들 그렇죠. 이런 아주 문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로 박조샘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그 매주 수척해지시는 것 같다고 주제가 매우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전혀. 그렇죠. 다이어트 중이에요.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네. 과거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책을 이야기하던 공무원 대량 문자를 받고 결국 또 법적 대응까지 갔습니다. 맞아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백신 주사했던 간호사도 문자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좀 민원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뭐 간호사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분이 속해 있는 뭐 병원이나 이런 데 전화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까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전화번호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문자를 해가지고 분명히 뭐 욕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된다고는 의견이고요. 예. 2012년 6월에 포괄수까지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그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밤길 조심해라, 뭐 자식 잘 챙겨라 이런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 150여 건하고 100여 통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사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이 쏟아진 거는 그 지난 14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까지 반대하면서 수술 거부하는 거는 의사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뒤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 과장 외에 진료 거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보였던 의대 교수 등도 뭐 협박 전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발신 표시 제한으로 이제 뭐 교사도 보복성 문자, 폭언과 욕설, 심지어 성추행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하고. 뭐 교사분들도 이런 좀 문제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예, 뭐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문자 폭탄입니다. 네네. 예. 정치인은 공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 민간인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는 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요, 이걸? 이거 참 신기하게 제 번호도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아, 그래요? 가끔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해요. 요즘에 이제 사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DM이라든지. 아, 그렇죠. 뭐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했던 발언들 좀, 문제가 된다 싶은 것들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이제, 내가 실수했구나 싶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막 욕을 하시고 그러면 저는 뭐 그냥 닫아버립니다. 최근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 보네요. 저는 이제 전화도 옵니까? 전화를 받은 적은 없어요. 전화는 이제 회사로 많이 오고, 그 뭐 DM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SNS를 통해서 오죠. 예. 그럴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이 뭐 사람이니까 좋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그런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아주 작은 두려움도 느껴지기는 해요. 뭐 그러나 경험을 하다 보니 뭐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네네. 예. 만약에 이런 좀 폭언과 욕설, 심지어 뭐 성추행이 담긴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발송되곤 하는데 처벌이 됩니까, 이거? 이 심한 경우 처벌되죠.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 전송 뭐 이런 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상대를 막 협박하고 굉장히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자들을 반복적으로 보낸다. 그건 처벌될 수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 문제되는 스토킹 범죄도 사실은 문자 폭탄 중에 일부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뭐 나랑 사귀어달라 이런 문자를 수백 통 보낸 남성이 있는데 1, 2심 재판부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그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서 오늘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악성 민원은 처벌 대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 6개월 동안 전화 38회, 문자 840회 정도를 보내가지고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 그런 이유로 욕설, 뭐 고성, 반말
직원들 야, 괴롭혔던 예. 악성 민원인 유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을 구형받았어요. 예. 그리고 형법 314조 및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4조에 공포심 그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것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뭐 문자 폭탄을 뭐 밤낮으로 보내고 또 조금 전에 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네.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직원들을 괴롭혔던 사례 같은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좌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단체들이 한꺼번에 이제 예. 움직이세요. 가가지고 이른바 좌표 찍는다고 하는데. 네, 뭐 별점 폭탄을 준다든지 뭐 여러 형태로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문자 행동은 정당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에게 하는 국민의 문자 행동은 당연한 의사 표시입니다라고 하셨고. 그렇죠. 아름지은 아빠님께서는 손편지로 항의 서한을 보낸다면야 이토록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라도 하지. 흔히 얘기하는 복붙, 컨트롤 CV 한 문자가 수십 통씩 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9177번님, 문자 폭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로 정당하게 의사 표현해야 합니다라고 또 의견 주셨고요. 0844번님께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시대가 변했으니 그에 맞는 의견 게재를 하는 건데요. 역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의견이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아무래도 주제가 네.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네. 참여가 조금은 낮은 편인데 네. 전민기 팀장님 입장을 계속 들어보니까 문자 행동이 아니라 이건 문자 폭탄이다라고 점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건부. 그러니까 문자 행동을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뭐 여러 단서를 달았지만 예.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저기서 공감됐던 게 진짜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예. 네, 꽃이라도 하나 붙여서 보내면 좀 정성스레 읽고서 좀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복사 붙이기 해가지고 진짜 똑같은 이런 말 같은 게 계속 오면 그 읽겠어요. 예. 그 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행동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사실은 나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음에 있어서 공개되지 않은 번호를 뭐 찾아내서 개인 정보를 막 캐가지고 신상 정보 캐는 건 안 되지만 사실은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좀 그런 번호 같은 것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그 일반 시민을 향한 이런 문자들은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거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는 좀 국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4812번님, 선출직 국회의원과 일반인 대상은 다릅니다. 수사로 처벌할 경우를 구별해야 할 것 같네요라고 하셨고요. 네네. 3397번님, 예전 우리가 대자보를 붙이고 더 옛날에는 신문고를 울리고 상소문을 올렸던 것처럼 문자로 시민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욕설은 안 되고요라고 근데 하셨네요. 사실은 그 예의를 갖춰서 보내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아마 이야기가 나오는 걸 거예요. 예. 전민기 팀장님 같은 경우는 방송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악플도 달릴 텐데 악플이 났습니까? 무플이 났습니까? 악플이 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관심이 일부라는 건가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사실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좀 더 조심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무플이신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무풀입니다. 이거 받으면 어떡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5558번님, 저도 문자 행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오늘의 주제도 굉장히 좀 찬반이 갈리는, 좀 반반으로 갈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군요. 예. 3818번님께서는 자발적인 의사 전달이냐, 사주된 의사 집단 전달이냐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것과 어떤 단체 행동, 이렇게 누구 하나 근데 접해 찍자 이런 거. 이 문자 행동 보면은 자발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체적인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9006번님. 문자를 보내면 본인의 개인정보도 공개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어떤 연락처도 기재가 가리고도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요즘에. 그래요? 그럼요. 예. 뭐 웹으로 보낸다든지 그렇습니까? 방법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그 의견이 갈리는 그런 이야기 주제 나눠봤고요. 상식 퀴즈 또 나가겠습니다. 네네. 예, 힌트 준비해 주시고. 네, 핸드폰 켭니다, 저. 예.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저희가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킹난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운전자들의 고민 중 하나였던 개인용 전동 킥보드. 오늘부터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면 3만 원,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이 한 대에 올라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지난해 변경됐던 탑승할 수 있는 기준도 변경이 됐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번 만 13세 이상, 2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3번 달리기 100m 15초 이상 기록자, 4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역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댓글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1,2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큰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자, 혹시 힌트 가능하겠습니까? 힌트요? 다 아시지 않을까요? 이거 그래도 뭐 국가에서 뭔가 발급한 정식으로 그런 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요즘 점점 그 힌트가 아주 좋네요. 예리하죠? 예리합니다. 네. 반찬 토론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 힌트 내기 위해서 여기로 온다 이런 또 소문이 있던데. 이거 재밌어요. 긴장되고 저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심장이 떨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노무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연차 휴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노무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여러분의 노무 걱정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에 대한 정답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6436번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슬라생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4774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고라니 무서워요. 라고 하셨고요. 3680번님,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많은 의견들을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4256번님께서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6064입니다. 네, 6064라기보다는 6064인가요? 오늘부터 60세부터 64세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는데요. 자녀나 보호자 등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부모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양상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에선 12세에서 15세 사이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이른바 키즈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2입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 학년이 전면 등교 수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2학기엔 되도록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저하 및 학습 격차, 돌봄 공백, 심리 발달 저해 등 여러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가을부턴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0입니다. 네, 킥라니라는 말을 아십니까?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인데요. 오늘부터 킥라니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2만 원, 2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운전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57입니다. 네, 오늘 밤 9시 제57회 백상예술대상이 열립니다. TV 부문 작품상, 드라마 부문 후보에는 괴물, 사이코지만 괜찮아, 인간수업 등이 올랐고 영화 부문 작품상 후보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자산 어보 등이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술계를 빛낸 배우분들과 제작진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름에 맞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이 참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식품안전의 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박희라 연구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 생소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식품안전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식약처에서는 2002년부터 5월 14일을 식품의 안전의 날로 정해서 5월 14일 전후한 2주간을 식품 안전 주간으로 또 정해가지고 식품 안전 행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가 식품 안전의 날을 맞이한 지 벌써 20번째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매일 접할 식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예. 또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안전의식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안전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좀 어려울 텐데 올해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매년 5월 셋째 주 금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식품안전 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예. 네, 작년과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박람회는 개최하지 않고요. 예. 다만 5월 14일 당일에 내일입니다. 식품안전 발전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소규모 그 기념식 행사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또한 일부 유통 매장에서는 식품안전 주간과 식품안전 날 맞이해서 식사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TV, 라디오, 너튜브, 5개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비대면 홍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식품안전의 날이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 우리나라처럼 기념일을 지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예. 다만 재작년에 유엔에서 6월 7일을 세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을 하고 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유엔에서도 세계 식품안전의 날을 지정해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제 식품 안전의 날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유엔은 6월을 식품 안전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5월입니까? 네. 바로 우리나라 이제 기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5월은 차가운 기온이 없어지면서 따뜻함이 시작되는 계절이고요. 예. 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뿐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예. 또 5월이 1년 중에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이 시원하다 보니까 음식물 보관하실 때 자칫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음식이 상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자는 의도로 5월 14일을 예. 식품 안전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집에서 조리하는 시간이 늘거나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코로나19로 좀 달라진 생활 습관 중에 하나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배달 음식 수요나 온라인 쇼핑이 급증을 했는데요. 예. 정부에서도 비대면 소비 성향에 맞춰서 배달 음식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피자, 치킨 등 다도비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음식점 위생 등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52개소에서 올해는 5,000개소로 목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하고 또 조리시설 및 조리 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달 음식 주방 공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방 공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이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이제 아울러 이제 배달 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매뉴얼 등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배포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5월 14일은 식품 안전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쉬는 날, 빨간 날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어린이날도 수요일이었고요.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도 수요일입니다. 연차를 활용해서 앞뒤로 짧은 휴가를 만드는 직장인들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연차 휴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벌써부터 많은 또 문자들 오고 있는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댓글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퀴즈. 네. 예. 좀 부담되십니까? 얘기하면 자꾸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네. 자, 퀴즈 나갑니다. 많은 분들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우리 김효신 노무사께서 좋은 힌트를 또 주실 겁니다. 자, 킹라니라고까지 불리면서 운전자들의 고민 중 하나였던 개인용 전동 킥보드. 오늘부터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면요 3만 원,
헬멧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이 한 대에 올라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변경됐던 탑승할 수 있는 기준도 역시 변경이 됐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킥보드 탈 수 있는 기준입니다. 1번 만 13세 이상, 2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3번 달리기 100m 15초 이상 기록자, 4번 슬라생 애청자. 예, 퀴즈였습니다.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헷갈리네요. 이게 3번, 나머지 뒤에 두 개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뭔가 면허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힌트를 네.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본인이 네. 이렇게 헷갈리십니다. 근데 많이들 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그게 다 불법이었어요, 그럼? 예, 힌트가 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는 좀 연차휴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5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주일에 일하는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첫 번째 요건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 요건은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만근하시면 하루의 휴가가 생겨서 그걸 쓰시면 되고요. 2년 차가 그러니까 만 1년이 되시면 뭐 80%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셨다고 하시면 15일이 발생됩니다. 출근율이라는 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출근한 비율이 80%가 넘어야 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뭐 정확하신데요. 사실 뭐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일할 의무가 있는 날 소정 근로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할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보면 80% 미만이 되려면 거의 뭐 한 2달 반을 안 나오셔야 정도가 돼야지 80% 미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다 넘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재로 요양한 기간이거나 산전 후 뭐 우리 출산휴가 가시거나 육아휴직 가신 기간은 이제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법에서 이 기간 동안 산재로 요양한 기간과 우리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걸로 다 간주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걱정하실 거 없다. 그렇군요. 네. 저희 알돈노 문자 상담으로도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자주 좀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연차를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원래는 맞습니다. 원칙은 시기 지정권이라고 해서요. 연차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면 사업장에 어떤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측에도 시기 변경권,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변경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 변경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아주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기.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약을 앞둔 상황 뭐 이런 거. 뭐 큰 프로젝트 마감이 있다거나 일단 뭐 사업 운영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근데 사업자 입장과 우리 직원 입장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닐다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 그 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걸 그냥 단순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면요. 그냥 영업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우려될 때는 가능하다. 근데 요거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남은 근로자들이 업무량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로 확보해야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요거 관련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워낙 말이 말고 탈도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간혹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않고 실제 근무 이후에 연차를 쓰고 퇴사하는 방법으로 퇴사 일을 좀 뒤로 밀어서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봐요. 대개 4월 뭐 중순쯤 퇴사하시는 분이 나 연차 15일 쓰고 4월 말일자로 퇴사하는 거에서 그냥 한 달 월급 다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철저하게 회사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재직 일수가 늘어나서 그 뭐 그다지 크게 미미한 영향은 없겠지만
그 퇴직금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요. 중간에 유급 휴일이 있으면 그 유급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에 있어서 피보험 자격 단위 기간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실제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회사의 철저한 양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직원의 권리가 이거는 권리는 아니에요. 회사의 배려다.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연차를 다 못 쓰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1년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되 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거를 연차 그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합의를 해서 연차 수당을 나중에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체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용 촉진 제도도 가능합니다. 예. 연차 수당 지급을 면제받기 위한 연차 사용 촉진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의 지인도 보면 회사에서 연차를 좀 사용하도록 촉진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법적으로 되게 까다로워요. 회사에서 연차 쓰세요 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연차가 소멸할 때기 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연차 그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면서 그걸 언제 쓸 건지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통보를 안 해주면 다시 사용 종료일 그러니까 연차 사용 종료일 2개월 전에 시기를 지정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쓰면 그 수당 면제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이제 철저하게 조금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어디 인사팀이나 이렇게 담당자가 있으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조그마한 사업장에선 쓰세요 하고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0114번님, 연차휴가 5개를 회사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서 단체로 쉬게 하는데요. 토요일에 사용하게 해서 하루당 1.5개, 토요일 2회 사용하면 3개가 없어지게 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시면서 연차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거는 토요일도 근무하는 사업장 같아요. 주 6일 하는 사업장 같은데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하고 벌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토요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원래. 무급 휴무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돼서 연장 근로로 들어가서 부가적인 연장 근로로 들어가서 그에 대한 임금이 1.5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사용했다고 해서 1.5개를 차감해서는 안 돼요. 연차는 1일 8시간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1.5배 수당 나간다고 해서 그날 쓰면 1.5개를 차감하는 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더 사업장 사정을 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적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 채워지고 토요일 날 연장 근무 형식의 연장 수당이 지급되는 회사에서는 연차를 할 수 없다. 1.5개 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님께서 속보를 좀 보내주셨는데 류현진 투수가 오늘 7이닝 선발 투수로 나와서 1실점 시즌 3승 기록했다고 토론토에 4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3승 선발 투수로 거뒀다고 하는데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야구 사랑하죠. 네. 어떤 미국 프로야구도 보십니까? 미국 프로야구는 조금 박진감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박진감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와서 그 봉도 치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하는데 그 미국 애들은 그냥 맥주 마시고 놀면서 그냥 와 하고 말고 그냥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저 미국 프로야구를 조금 낮게 보는 분은 처음이에요. 아니 실력을 낮게 보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낮게 보는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8924번님께서는 저희 회사는 직원들 여름 휴가를 회사에서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두 휴가 가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강제로 회사 문을 닫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아니에요.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주는 약정 휴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셧다운 한다고 하면요. 문을 안 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회사에
결정을 따라야 됩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직원들은 다 휴가를 가시는데 예. 혼자만 나와서 일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우리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회사가 취업 규칙이나 사규에 약정 휴가라고 지정해 놓기 때문이에요. 예. 네, 그러면 그 사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아름지은 아빠님께서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 안 된 동료가 보직을 갑작스럽게 옮겼는데요. 하던 일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직위에 맞지도 않은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이게 바로 직무가 옮겨짐으로 인한 뭐 부당 그 전보에 대한 그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해당 인사 발령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신다고 하면요.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해 주시면 돼요.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 발령에 있어서는 회사한테 폭넓은 인사권이 그 인정되고 있어요. 해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특별하게 좀 제한을 두고 있지만요. 특히 뭐 그 인사 배치에 그러니까 이거 지급처럼 뭐 승진을 하거나 다른 그 인사 발령을 하거나 이 경우에서는 인사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개인적으로는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뭐 사건으로 다퉈보고 그러게 하면 그다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승소율이 저도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585번님, 하루 8시간 아니고 7시간 근무하면 연차가 없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니요. 1일 7시간 하고 만약에 2일만 일하시고 한다고 하면 일주 총 근로시간이 1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5시간 미만이니까 발생 안 하죠. 5인. 그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다음에 하루 7시간 5일 하신다고 하면 7호 35시간이잖아요. 당연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일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무조건 발생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네네. 5인 이상이면 5인 미만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3982번님,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실장이나 과장이 잘못 내린 결과로 환자와 트러블이 생기면 위생사에게 잘못을 미룹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직장 생활의 그 문화나 이런 데서 오는 퇴사인데요. 결국에는 그런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하더라도 자진퇴사냐 권고사직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자진퇴사로 한다고 하면 절대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없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나갈 테니까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십사. 그렇게 서로 양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5585번님 하루 7시간 근무하면 연차가 없는가요? 라고 저희가 그 안내를 해드렸는데 혼자 근무한다고 하시거든요. 혼자 근무하신다고요? 그러면은 1일 7시간이든 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직원이 4명까지는요. 연차 휴가라는 게 발생 자체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4인 이상 4인 그러니까 4인까지의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 없고요. 야간 그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없죠.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8024번님, 지난해 6월 2일 입사하고 6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연차가 12개 생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회사는 연차 12개 중에서 공휴일이 연차에서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네요. 두 가지로 나눠주실 것 같아요. 지금 12개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12개가 아닙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요. 1일 만근하면 총 11개의 휴가가 생겨요. 왜냐하면 첫째 달에 만근하는 걸 지켜봐서 다음 달에 하루 휴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직원 수가 많지 않고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 빨간 날이 연차 대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으신지 봐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0977번님, 저는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서 장기간 일을 쉬어야 하는데요. 병가 신청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맞는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요거는 두 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다치셔가지고 개인 병가로 하면 무급으로 처리돼서 그때부터 뭐 연차는 나중에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일정 부분 연차를 소진해서 유급으로 처리받으신 다음에 무급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남아있는 연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본인 판단에
받쳐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사가 뭐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급 처리해주면 이분이 뭐 막상 병원비 내고 해야 되는데 돈 쓸 데가 있는데 바로 줄어드는 것보다 연차를 좀 소진하게 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0618번님께서 근로계약서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년째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인데 연차를 채워서 쓴 적이 없는데 연차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김효신 노무사가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신고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 오늘 상식 퀴즈 정답은 2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였습니다.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셨는데요. 어거스틴님께서는 저희가 4번 오늘부터 킥보드 탈 수 있는 기준 무엇인가요? 보기 4번이 슬라생 애청자였는데요. 어거스틴님께서 마음은 4번 애청자. 이제 전동기 타다가 킥보드 타는데 경찰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뭐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저 슬라생 애청자인데요. 예, 그럼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겠네요. 이지환님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문자 행동하면 그건 폭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폭탄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4715번님, 얼마 전에 인도 턱에 걸려 넘어지는 킥보드 운전자를 봤는데요. 헬멧도 없고 보호대도 없었습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옆에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막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전운전 제일 중요하고요. 헬멧 또 보호대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장미 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